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진행할 것은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은 했었죠. 근데 이번엔 뭘 배우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1차라고 하는 건 개념이 문자의 지수가 1인 게 되겠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문자의 수를 넣었을 때, 글씨가 뭐 기분이 좋은가? 왜 이러지? 넣었을 때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거죠. 항상 참이 되는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미지수가 두 개라고 했죠. 보통 짝을 이루어서 하고요. 문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데요. 보통은 x하고 y가 짝입니다. 또는 a하고 b가 짝으로 움직여져요. 문자가 두 개가 되고요. 문자의 주수가 1이고요. 문자의 수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i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이렇게 세우게 되겠죠. 자,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고요. a에만 주목했습니다. a가 0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이유가 있죠. 뭐예요? 문자가 살아남아야 1차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지수 두 개의 개수가 절대 0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1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 1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이라고 나왔을 때 얘네도 그런 조건이 바로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자체가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1차 방정식이 그렇게 진행이 되죠. 자, 보충 설명이 살짝 있으니까 잘 보세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x, y에 대한 1차식은 0이라고 쓰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확인하려면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한 후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걸 보고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이항해서 정리한 후에 이렇게 만든 후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x가 사라졌기 때문에 미지수 두 개에서 탈락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변 정리를 통해서 좌변으로 다 넘겨서 0 만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xy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방정식이기 때문에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가 없는 건 없애주고요. 자, 미지수 두 개인데 1차입니다. 그럼 미지수 두 개의 지수가 1차에 등호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딩동댕. 미지수가 두 개인 건 확인했는데 1차에서 탈락. 자, 미지수가 종류는 두 개 주고요. 잘 보세요. x제곱이 사라집니다. x제곱이 이항을 통해서 사라지니까 미지수 두 개의 1차에 등호까지 있으니까 4번 맞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y가 사라지죠. 그래서 미지수 두 개에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확인 문제 2번,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바로 우리가 활용을 통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작업은 제가 영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한 번씩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점짜리 숫을 3개 던졌다 해주면 총 6점이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2 곱하기 3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숫자를 통해서 연산 기호를 만들어내시고 그 숫자 대신에 문자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2점짜리 슛 X개면 총 몇 점이야? 2X가 되겠고 3점짜리 슛 Y개면 총 개수가 3Y가 됩니다. 그때 득점은 더해야지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다? 14가 되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죠. 자, 속력이 나오면 무조건 공식 쓰셔야 됩니다. 거리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자, 시속, 요게 바로 속력이고요. 시간 붙은 게 시간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속력은 단위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건 기본 문제니까 확인까지는 필요 없으시고 공식에 맞게 한번 써볼게요. 총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속 4km로 X시간, 오케이. 그럼 거리가 얼마야? 속력 곱하기 시간 되고요. 시속 6으로 Y 달렸어. 그럼 거리는 얼마야? 6 곱하기 Y가 되겠습니다. 총 거리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얼마큼 갔어요? 15만큼 가겠죠. 정리해 주시면 4X죠. 4X 플러스 6Y는 15.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게 뭐라고요?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조건은 개수만 보는 겁니다. 문자의 개수예요. 자, Y는 문자의 개수에 Y 외에 문자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X만 보시면 됩니다. 자, X만 볼게요. AX 플러스 2X A가 아니죠. 미안해. 자, A 플러스 2의 X가 되고요. 요거 3X 2항에서 오면 부호가 바뀝니다. 자, 개수만 먼저 계산해 주면 돼요. 개수는 요런 게 개수죠. 그럼 A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X 한 번 더 정리해 주면 A 마이너스 1의 X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의 개수가 절대 0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 0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을 쓰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필요한 거 필기하세요. 자,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과 해입니다. 물론 뭐 선행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고요. 우리는 현행 시험 대비 교재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x값과 y값을 구하자는 겁니다. 즉,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y 값을 찾는 게 되고요. 보통은 x는 뭐 예를 들어서 3,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신 쓰지만 순서상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순서상 쓰듯이 x를 먼저 쓰고 y를 뒤에 쓰는 규칙으로 순서상으로 답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가지로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x, y 값을 따로 쓰든지 순서상을 쓰든지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x, y 값이 제한 조건, 즉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참이 되게 하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면 x, y의 개수를 먼저 보시고 개수의 숫자, 부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개수의 숫자가 큰 걸 기준으로 1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x부터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2항에서 정리해주면 8. 같은 방식으로 2 대입하면 4가 돼서 2항 되면 6. 자, 참이 되는 건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왜? 5를 하면 y가 음수가 나옵니다. x, y 둘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음수가 나오는 건 빼줘야 되겠죠. 자, 물론 x는 1, y는 8이라고 쓸 수 있지만 순서상으로 많이 씁니다. 왜? 쓰기가 불편하죠. x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이런 걸 낭비하기 싫은 거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므로 자연수란 조건이 안 붙으면 x, y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한 조건을 붙여서
계산을 할 때만 가능해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입니다. 해가 x는 2, y는 a야. 그 얘기는 x 자리에 2 대입, y 자리에 a 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곱하기 생략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2는 4 플러스 a 마이너스 7은 0이 되고요. a는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x에다가 1, y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어요.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a 플러스 1은 0 되니까요. a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xy가 자연수면 1부터 시작하지만 xy가 음수가 아닌 정수는 표현하는 법도 기억하셔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부터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이 들어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개수의 숫자가 큰 쪽에 가장 작은 숫자 먼저 대입하는 겁니다. 0 대입하면 x가 10, 1 대입하면 3이니까 넘어가서 7, 2 대입하면 6이니까 넘어가서 4, 3 대입하면 9니까 넘어가서 1, 4 대입하면 1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끝났죠. 여기까지죠. 그럼 얘를 순서상으로 쓴 게 바로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4가 3보다 더 크죠. 그래서 여기다가 0부터 대입하시면 됩니다. 0 대입하면 23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수기 때문에 분모가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안 돼. 탈락. 2, 8인데 넘어가면 또 3으로 나눠지지 않죠? 탈락. 아닌가? 8 넘어가면 얼마? 8 넘어가면 15구나. 되네요. 5가 있네요. 3 안 되고요. 4도 안 되고 5, 20 넘어가면 3 남으니까 1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얘가 자연수 1까지 왔죠? 아마 6이 되면 7이 되면 아마 음수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나머지는 푸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꼭 필기해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도 완성이 됐고요. 자, 연립방정식 해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가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고요. 지금은 연립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연립이란 의미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위아래로 쓴 형태를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x, y 위의 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무수히 많습니다. 자연수나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수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연립방정식을 하면 한 쌍의 해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은 형태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 해가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한 쌍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일일이 대입해서 구할 겁니다. 일일이 대입하는 건 이렇게 제한 조건이 붙으셔야 돼. 자연수나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자, 여기는 아까 한번 했으니까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자,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기역은 이렇게 나오고요. 니은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는 기역에도 있고 니은에도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보면 요게 동시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얘가 바로 답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현재 상태에서는요, 제한 조건이 붙을 때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또 미지수 연립하는 거 하겠죠? 2점짜리 x개, y 문제, 5점짜리 y개 합해서 7을 맞추고 요겁니다. 그러면 요게네요. 개수가 따로 있어요. 자, 개수가 하나 있습니다. 개수가 x랑 y랑 더해서 총 7개를 맞추고요. 두 번째는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는 요거 다 합쳐야 되겠죠. 이렇게 점수입니다. 점수는
몇 점 문제 몇 개 맞췄는지까지 곱해야 돼요. 그래서 EX 같은 원리로 OY를 했더니 총점이 29.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 세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은 X살, 동생 Y살, 형, 동생, 나이, 차. 차라는 조건 하나 있고 합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 차라는 조건을 쓰면 되겠죠. 상식적으로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건데 형이 당연히 동생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차가 4살인 거고 합이 30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요거야? 그러면 요 X자리에 2, Y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2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6 마이너스 플러스 A는 9가 되고요. A는 3 이게 나오겠죠. B도 한번 해볼게요. 2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2B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는 12 2B는 16 돼서 B는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은 원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는 A라는 문자가 하나 추가되어 있고요. 아래는 X, Y만 있기 때문에 요 해를 아래식에 대입해서 B를 먼저 구한 다음에 다시 얘를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할 겁니다. 자, B 대입하고 3 대입해 주시면 2B 마이너스 3은 1 되고요. 2B는 4, B는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해가 2,3이니까 X자리에 2, Y자리에다 3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3A는 마이너스 7, 3A는 마이너스 9가 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필기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실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 2개 확인했고 1차 확인했는데 요건 통과. 1차까지 통과인데 방정식은 등호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탈락. 2번이 되겠죠. 문제 엄청 쉽죠? 제가 정말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2번 XY 순서상을 해로 가죠. 해로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3,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3이 나오면 해가 됩니다. 자, 3이 6, 3일은 3. 3 나왔네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3번이 아래에 있구나.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Y가 자연수일 때 이것의 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 똑같이 들어있죠? 요거 할 필요가 없겠죠? 느낌상. 아시죠? 대입하면 당연히 해가 맞습니다. 자, 조건이 2,3이 3개고 3,1, 2,4 있으니까 우리 2,3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3 집어넣으면 4 더하기 3 돼서 7 맞아요. 요거 맞고요. 자, 3,1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3,1 집어넣으면 3이 6 더하기 1 하니까 요것도 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 자, 2,4가 되겠죠? 자, 4예요. 4 더하기 4니까 8. 얘는 탈락입니다. 자, 끝났죠? 그러면 뭐예요? 얘하고 2,3하고 3,1이니까 바로 얘가 답이 되겠죠.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볼게요. 자, 오른쪽 거 보시면 연립방정식 이것을 해로 갖는 거죠. 자, 해로 가지면 대입해서 1,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나오면 됩니다. 자, 2하고 3 집어넣었더니 4 빼기 3, 1 나와요. 자, 2하고 3 집어넣었더니 2 빼기 3 마이너스 1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5번 한번 볼게요. xy가 자연수일 때 줄치고 이것의 1차 방정식의 해를 표로 쫙 나타냈습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는 둘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찾아주면 끝나겠죠. 답은 2,3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한번 다 풀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너무 쉽죠. 자, 1번, 3번, 그 다음에 아래 거 보이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은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눈으로 풀 수 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가 사라지니까 안 되고요. x, y도 안 되고요. 분모에 x 있는 거 안 돼요. 벌써 3개가 사라졌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벌써 이미 문자 2개에 1차 확인했고 등호 확인해서 3번인데 1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2x 플러스 2y. 아, 얘가 사라지네요. x가 사라지니까 답이 3번인 거 맞았죠? 자, 두 번째 거 말고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x, y가 0 또는 자연수일 때, 자, 0 또는 자연수를 줄여서 뭐야? 의미 아닌 정수라고 표현하죠. 자, 해가 아닌 겁니다. 자, 눈치껏 한번 찍어볼게요. 선생님은 3번이 좋으니까 3번을 살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에다 4, y에다 1을 집어넣어서 8이 안 나오면 해가 아닌 겁니다. 4, 1 집어넣으면 2. 아, 선생님 미쳤죠? 자, 촉이 그냥 날라다닙니다. 바로 3번이 답이 아니네요. 나머지 대입하시면 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하고 4번 보도록 할게요. 2,400원을 주고 300원짜리 우표 X장, 200원짜리 우표 Y장을 샀을 때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자, 샀더니 2,400원을 준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300원짜리 X 더하기 200원짜리 Y장을 사면 이게 가격인 거죠. 총 가격이 얼마예요? 2,400원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어디 있어? 똑같이 생긴 거 여기 있네요. 4번 보겠습니다. 순서쌍이다. 아, 이게 해가 되는 거죠.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3, Y자리에다 1 대입하라는 거니까 X자리에다 마이너스 3, 1 대입하면 플러스 A는 마이너스 6이 돼서 A는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잠깐 푸는 시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4번까지 하세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7번 또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한 문제당 4점, 주관식 문제는 한 문제당 5점인 수학 시험에서 모두 7문제를 맞췄습니다. 자, 문제 수가 있어요. 조건이 문제 수가 있습니다. 문제 수에 관련된 식 세우면 되고, 이게 또 점수가 있네요. 점수에 관련된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때 객관식을 x개, 주관식을 y개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수는 x개 더하기 y개 되겠죠. x개 더하기 y개 해주면 총 몇 문제 낸다는 뜻이야? 17문제고요. 점수는 요거 점수에다가 맞춘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자, 객관식은 4점인데 x개 맞췄고 주관식은 5점인데 y개 맞춰서 총 72점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중괄호 붙여주면 바로 얘가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는 거 확인됐죠?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x자리에다 마이너스 1, y자리에다 2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2 집어넣고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것만 해서 a만 구할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a는 4가 되고요. 2a는 6이 되니까 a는 3.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b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쉬우니까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죠. 3,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얘를 해를 갖게 되겠죠. 아, 느낌상 한번 볼까요? 뭐에다 하면은 답이 나올까? 2번 한번 해볼까요? 자, 3, 마이너스 2. 그럼 21 빼기 10입니다. 아, 이거 틀렸네. 또 뭐 해볼까? 5번 한번 해볼까? 자, 3, 마이너스 2 대입해볼까요? 3, 3은 9, 플러스 4, 2, 8. 아, 이것도 아니네. 4번인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찍기가 안 되네. 자, 6 플러스 6. 오케이, 10이 맞았어. 그럼 아래 것도 확인 한번 더 해야 되겠죠? 9 마이너스 4. 오케이, 4번 맞습니다. 이렇게 둘 다 대입해서 y 값이 나오면 답이에요. 자, 8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항들을
우변을 0 만들고 좌변을 다 이항해서 정렬한 꼴이 되겠죠. 일단 전개를 통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변을 다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할게요. 8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5x 마이너스 5y 플러스 2가 되고요.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다 이항합시다. 8 빼기 5니까 3x 4 플러스 5니까 9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는 0 되겠습니다. 그럼 A는 3이 되겠고 9는 B가 되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대입해서 답 내는 것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자, 또 잠깐 시간 드릴게. 자, 다 푸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이 돼 있고, 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야. 아, 그러면 개수를 잘 봐야 되겠네. 개수만 보면 됩니다. 상수항은 볼 필요가 없고요. 는 0 되겠죠. 그럼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고 개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식처럼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좌변으로 넘겨서 한번 볼게요. a-1의 x 플러스 2y가 있는 상태에서 이항해주면 부호 바꿔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겠죠. 자, x끼리면 개수를 먼저 계산해주면 됩니다. a-1에 마이너스 3 한번 해주시고 개수 계산해주면 6y 마이너스 7 되겠죠. 자, 개수에 미지수가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0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a-4가 0이 되면 안 돼서 a는 4가 되면 안 됩니다. 자, a가 될 수 없는 거라 그랬으니까 4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자,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식선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뭐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 가끔씩 물어봅니다. 오리는 날개는 다리가 아니에요. 다리 개수 잘 보세요. 오리는 다리가 2개입니다. 날개까지 아니에요. 소 이런 거 다리 개수 잘 세셔야 돼요. 자, 거리는 아까 했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둘레 이것도 아까 했으니까 둘레 한번 해볼까요? 자, 가로가 x고 세로가 y는 직사각형입니다. 자, 직사각형은 잘 보셔야 되는 게 가로가 2개 존재하고요. 세로가 2개 존재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더해서 2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레라고 하는 건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해줘서 2배를 해주면 54가 됩니다. 아이고 틀렸네요. 54인데 이거 2배 해줘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해서 한번 제가 4번만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가 되겠죠? 자, 얘네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3x가 되고요. 부호 바꿔서 이항해줘서 다 넘어오신 다음에 자, x와 y 또는 x제곱끼리 동류항 묻겠습니다. 동류항 1-ax 제곱이고요. x 동류항 있네요. 플러스 3 플러스 b의 x가 되겠고요. y 동류항 있습니다. 플러스 y 상수항도 동류항 있죠. 마이너스 1은 0 되겠습니다. 자, x, y의 문자가 다르게 있는 건 얘네가 되겠죠. y는 이미 통과해요. 자, 1차라 그랬으니까 2차는 없어져야 됩니다. 즉 얘는 0이 돼야 되고요. 미지수 2개 조건에서는 얘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a가 0이면 a는 1 되면 되고요. 3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b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써주면 됩니다. 조건은요 항상 같거나 같지 않다라고 쓰셔야 되겠죠. 요 조건 찾아서 써주면 답이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금물은 필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나오지 않았죠. 자, 소금물은 그래도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심화를 할 때 유도가 가능한 소금물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필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도. 자, 농도는 단위가 퍼센트가 되겠고요. 분모는 소금물입니다. 자, 소금물은 단위가 g이 되고요. 소금도 단위가 g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한 걸 배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소금의 양을 궁금해하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주면 됩니다. 자, 필기했다고 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0%의 소금물 X와 20% 소금물 Y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합하면, 자, 소금의 양 공식 쓰겠습니다. 자, 100분의 농도가 얼마예요? 10 곱하기 소금물이 얼마예요? X. 합하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20%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20 곱하기 Y 했더니 총 소금의 양이 25다. 정리해 주시면 공 하나씩 없애 주시고 양변에 10 곱하겠습니다. 10 곱하면 X, 10 곱하면 2Y, 10 곱하면 250 되겠죠. 그래서 어딨어? 1번에 있는 거 보시죠. 자, 요거 먼저 필기하는 시간 잠깐 할게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쭉쭉쭉쭉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라고 나와 있네요. 해네요. 그럼 뭐라 그랬어? 개수의 숫자가 큰 거부터 1 대입하라 그랬죠? 3을 빼주니까 15. 2 대입해주면 6을 빼주니까 12. 3 대입해주면 9라서 9 빼주면 9. 4 대입해주면 10이니까 빼주면 6. 5 대입하면 15니까 빼줘서 3. 6 대입하면 빼줘서 18이니까 0 끝났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에는 포함이 되겠지만 자연수라는 조건에서는 포함이 안 되죠. 얘가 하나가 순서상입니다. 해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해의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호를 우리는 연산이라고 합니다. 내 맘대로 연산 규칙을 만드는 꼴이 되고요. 요 기호는 내 맘대로 쓰셔도 되고요. 읽어줄 때는 A 연산 B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약속대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왼쪽에 있는 걸 요 자리에 집어넣고 오른쪽에 있는 걸 요 자리에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그럼 요거는 A 자리에, 요거는 B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집어넣을게요. 2 가로 열고 x-1 플러스 B 자리에 3y 플러스 2를 집어넣었더니 13이 나왔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2x 플러스 3y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되니까 사라지고요. 13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연수 xy의 순서상의 개수가 되겠죠. 자, 개수가 큰 거 3이 크죠. 1부터 대입하겠습니다. 3 빼주면 10, 10을 2로 나눠주면 5, 2 대입해주면 6, 6이 이항해주면 7, 7은 2로 나눌 수가 없죠. 3, 9가 되니까 넘어갔어. 4, 4면 2가 되겠고요. 4, 10이 넘어가면 1, 1은 2로 나눌 수가 없고요. 5, 15는 벌써 음수라서 안 되네요. 자, 그럼 순서상은 2개 있네요. 이렇게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지금 따라서 하세요. 잠깐 시간. 자, 아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 16 한번 보도록 할게요. XY가 자연수가 되겠고 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겁니다. 와우. 자,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하나만 좀 해볼 테니까 나머지 다 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야? 방금 13번에서 한 것처럼 구하면 됩니다. 선생님 요거 한번 할게요. 자, 1 해주면은 넘어가면 5가 돼서 8 됩니다. 8은 3으로 나눌 수가 없고요. 2 넘어가주면 10 돼서 3 나옵니다. 그럼 3으로 나눠주면 1 되겠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수니까 얘는 한 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두 다 구해서 답을 내시면 돼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해가 되겠죠. 얘네들은 x, y에 대입해서 10이 나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b를 먼저 구하려면 정상적인 해를 집어넣어서 구하도록 할게요. 플러스 4b는 10이 되고요. 4b는 8이 되면서 b는 2가 됩니다. 자, 식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b 대신에 2 집어넣어서 10.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 값 집어넣으면 되겠죠. x 자리에다 a 집어넣고 y 자리에다 1을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a는 8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입해서 답까지는 만들어 보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요.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한 해가 이렇습니다. 해라고 하는 건 대입하게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모양을 본 다음에 다음 거 읽어볼게요. 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3a 마이너스가 플러스 2b는 17입니다. 현재 얘는 문자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미지수가 a, b인 1차 방정식이고요. a, b는 현재 무수히 많은 해를 갖고 있지만 뒤에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숫자가 큰 거부터 1 대입하겠습니다. 3 빼주면 14. 14를 2로 나눠주면 7. 2 한번 할게요. 6을 빼주면 11. 11은 2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3 해주면 9. 9 해주면 8. 8이니까 2로 나눠주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안 될 거고 5. 15 해주면 2, 1 됐네요. 더 이상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는 거. 자, 19번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했었던 거죠. 얘를 요 식에다 대입하면 A 값 구할 수 있고요. 요 식에다 대입하면 B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질문하시면 되고요. 아까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상적인 식에 얘네 둘을 대입할 겁니다. 대입해서 뭐부터 구할 거야? A부터 구할게요. 시작해 볼게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A,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A는 3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해를 구해 주셔야 돼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3 대입하면 6이 되겠죠. 이 해를 실제로 이제 B가 있는 식에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9 플러스 6 B는 3이 되고요. 6B는 12가 되니까 B는 2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8번으로 아마 필수 예제는 끝날 것 같아요. 자, 문제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증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증가 또는 이익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감소 또는 할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에 이익을 X%만큼 붙일 거고요. 어떤 것에 감소, 할인을 X%만큼 할 겁니다. 자, 원래 있는 것의 X%는 원래 있는 거의 X% 분수로 바꿔야 되고요. 이익이니까 더해 주시면 되고요. 감소니까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원론적인 설명인데 중학교 2학년은 이렇게 풀지 않아요. 자, A를 문자로 본다면 여기 있는 개수끼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로 분배법칙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고요. 1을 100으로 통분해주면 100분의 100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100분의 100 거기에 플러스 X가 되고요. 같은 원리로 해주면 A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X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증가가 X%야. 그럼 원래 있는 수에 100분의 100을 하시고 이익이면 플러스 X, 할인 감소면 마이너스 X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처럼 암기해서 쓸 예정이에요. 자, 필기 시간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과수원의 작년 포도와 사과의 수확량의 합이 500상자입니다. 와, 되게 많네요. 그래서 합이 500상자네요. 자, 왜냐면 X를 작년 포도라고 했고 사과를 Y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수확량입니다. 작년에 비해 증가했어. 아, 그럼 원래 X가 있었는데 증가했어? 그럼 100분의 100하고 증가했어? 그럼 플러스고 몇 퍼센트? 5%. 두 번째, 작년이 Y였는데 100분의 100 해주고 감소했네. 그럼 빼기 10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총 얼마 감소했어요? 17상자입니다. 17 쓰면 안 돼요. 감소는 마이너스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됐어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쓴 거하고 위에는 답은 없습니다. 자, 왜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갈 거는요. 여기에 바로 총수고요. 얘도 총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총수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총수가 들어갔고 요거는 감소한 양만 들어갔습니다. 감소한 총수가 들어가줘야 되죠. 여기 뭐 몇백 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감소한 양만 들어가면 여기도 감소한 양만 넣고 여기는 증가한 양만 넣으면 됩니다. 증가한 양, 감소한 양은 바로 요거예요. 요게 바로 증가한 양이었죠. 요게 바로 감소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 맞게 쓰려면 내가 마이너스 17을 쓰고 싶으면 요 뒤에 걸 쓰셔야 됩니다. 증가니까 요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x가 있었고 곱하기 100분의 5가 되고요. 감소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붙이고 y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 100분의 5x 마이너스 100분의 10y는 마이너스 17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부분을. 그래서 농도도 아셔야 되고요. 농도와 비슷한 개념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맞지 않아서 얘처럼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아. 요건 총수 얘도 총수를 쓰셔야 되는데 얘만 감소량이니까 나머지도 감소량은 요거 써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단원의 수업은 마무리할게요.